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바입니다. 오늘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매매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아주 의미 있는 지표들이 하늘의 별처럼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지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하락을 향해서 일률적인 화살표를 그리고 있고요. 그중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곳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상당히 낙폭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겨울에 고드름이 처마 밑에 거꾸로 달리듯이 이제 1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하향 레이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하락폭 거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천은 역시 가장 하향세가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수치에서 상당 부분 압박을 가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거의 부동산을 뜯어먹고 사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는 거의 집값 수준이 부산과 대구와 함께 거의 어깨를 걸치고 나란히 행진을 하듯이 하향 추세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경기권 무시 못하는 다크호스죠. 이렇게 지표는 본격 2차 하락장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폭락 양상으로 흐를 것인가인데 왜 이 와중에 폭락 운운하느냐? 그만큼 그동안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단계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미치도록 올랐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만 2017년 내지 2015년까지 갈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수많은 매수자들이 지금까지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넘사벽이 되어버린 집값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 위해선 거품이 순식간에 빠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급격하게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걸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던 건설사, 금융사,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라는 부동산 위기라는 댐에 가득 들어찬 이 불안 요소들이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집값이 급속도로 빠진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당국에서는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수순에서 진행이 된다면 뭔가 단계적인 하락 속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많아서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이길 장사는 없죠. 이렇게 지금 매매 가격 동향은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락 지역은 67개 지역에서 123개 지역으로 엄청나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지금 전세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공표 지역 중에 상승 지역은 128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아예 하락으로 돌아선 지역은 46개 지역에서 59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매매가를 업어줄 만큼의 여력이 없다는 거죠. 서울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종과 경기도 역시도 오름세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폭이 아니라서 그리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공급 부족이 전세가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전세 수요가 그리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가 아니라서 이건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매매가가 상당 부분 약세를 보이는 부산과 대구, 인천은 이미 전세가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최근에 나온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1월의 집값은 절대로 공고하게 상승 반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석 다지기도 힘들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PF 불안 요소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상반기 부동산 집값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힐 수 있는
지진파와 같이 모든 부동산 지형도를 흔들 수 있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지금 집값 하락세가 단순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등등 경제 그래프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짬뽕이 되면서 집값이 헤어나올 수 없는 하락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셀프 디스. 그만큼 건설업 자체가 부동산 쪽으로 대부분 무게중심을 가져갔고 이를 위해서 무리한 자금을 끌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부실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부실은 연체율 증가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은행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충격파를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자금이 빵꾸가 나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엄청난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뭐 지금 경제 지표가 그리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2.1% 정도로 잡고 있죠. 그 정도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경제 드라이브 모드가 자꾸 렉이 걸리는 상황에선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언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렇게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올해도 여지없는 긴축 기조로 올인할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시중은행에서 자꾸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분위기 띄워도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냥 돌아가는 팽이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팽이가 쌩쌩 돌아도 회전력은 뭐 정해진 한계라는 힘에 의해서 도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수순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려 해도 결국은 뭐 팽그르르 힘 빠진 팽이는 돌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를 계속해서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경제 상승 기류가 제대로 붙어준다면야 얼마든지 이런 금리 기조를 시중은행이 가져가면서 그동안 무리하게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땡긴 영끌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뭐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중앙은행이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금통위 위원들의 전망은 모든 부분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어조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확실히 1월은 집값 하락세의 본격적인 분기점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관망세 정말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고요. 꺼져 안 사라는 스탠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매수세 이기는 매도 물량 없습니다. 결국 가격이라는 백기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양시장 특히 고분양가는 절대 호구멱살 잡히면 안 되겠고요. 어제 고양과 성남에서 21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 아시죠? 그만큼 우회로를 찾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이라는 오아시스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가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분상제 가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과천 지식정부타운 에스트블럭 디에트르입니다. 바로 다음 달로 공급 일정 다가오고 있는데요. 분양가는 5구제곱 7억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해당 지역 마감이라는 제한은 없다는 점,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은 783세대, 과천 지정타에서 800세대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평형 스타일은 5구제곱으로 통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통환경은 새롭게 들어서게 될 과천 지식정부타운역과 그리 가까운 위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도보로는 접근 가능한 역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천에서 단체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블럭에서 왕창 쏟아지게 되는데 대개 이렇게 무순위가 나오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영양가가 많이 떨어지죠.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의 미친 분양가를 좀 막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당해로 마감되지 않고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도전할 수 있는 임의 공급 형태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루지오 라비에노 2세대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35층 7개 동 679세대. 공급 가액은 84제곱 7, 8억대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루지오 오르투스. 여기는 한 세대 정도. 단지 규모는 3층에서 29층 4개 동 435세대. 74제곱 7억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르센토 데시앙 2세대.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6개 동 584세대. 84제곱이 7, 8억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발표일이 제각각 세 곳이 다 달라서
총 3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접근 가능할 수 있겠고요. 작년에 있었던 과천 무순위 줍줍 계약 취소분이라서 전량 과천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6세대 모집에 14,000명이나 몰렸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임의 공급이라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가능하겠습니다. 과천 신축 단지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라서 상당히 좀 잠재성이 있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변 시세 보시면 과천 위버필드가 84제곱이 17억 가까이 되니까 일단 당첨이 되면 주변 시세보다는 8억에서 10억 정도 더 싸게 진입이 가능한 기회를 확보하는 셈이고요. 입지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여기 그래도 도보권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이렇게 매매 시장 동향이 하락세에 있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웅크리고만 있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금의 고분양가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부지런히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대안인 거죠. 아무튼 이 험난한 시기 가장 좋은 선택지로 골든타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매매 가격 동향은 1월 부동산 시세가 상당 부분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판도를 향해 가는 분기점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틈새도 부지런히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개인 체감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 싶으면 무조건 스킵, 접근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일단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혼조세 속에 있는 부동산 시장 잘 닦아놓은 본인만의 로드맵 통해서 길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